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마침내 애플카가 등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드디어 오래 기다렸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거 보면 애플 팬들이 또 난리죠. 와, 애플 와, 이러기도 하고요. 근데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플이 자동차 만드는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기사 보시면요, 벨로다인 루미나 애플카 생산 소식의 주가 27% 급등?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폭등이라고 썼네, 폭등. 야, 폭등 맞구나. 54%? 이게 실화인가 싶습니다. 벨로다인은 이날 정규장에서 54.7% 치솟은 9.91달러 마감됐고, 하루에 50%가 올랐어? 이게 뭐 진짜야? 이 그래프 보면 가장 낮은 시점에서 가장 높은 시점 보면 잠깐 50% 찍었네요. 네, 찍고 좀 내려와서 한 3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루미나라는 회사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라이다 관련해서 스타트업 회사죠. 뭐 아무것도 없는 회사인데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이거 뭐가 좀 이상해요.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벨로다인, 루미나 이런 회사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 회사들이 라이다 회사거든요. 3D 스캔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카를 만들 때 잘하면 이 회사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여기다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애플이 차를 만들면 대박이 날 거고, 그 효과가 부품 회사까지 올 거다. 와, 형님들 진짜 대단하신데? 그러면은 애플카 대박이 나면 부품 회사가 아니라 애플을 사야지. 애플 한번 볼까요? 어제 2%. 아니 뭐야, 지금 애플이 차를 만든다는데 왜 애플 주가가 안 뜨고 벨로다인 주가가 뜨죠? 일희일비하게 되는구나. 야, 이게 참 평정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라이다는요, 레이저를 가지고서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장치죠. 이게 저희가 보통 쓰는 거리 측정기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거리 측정기는 이렇게 해서 한 지점을 찍어서, 여기 레이저가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 레이저로 딱 원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죠. 한 점인데 이 세상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차라는 거 인식하려면 이 점이 있는 게 이렇게 돌면서 측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 3D 스캐너 같은 걸 보면 뭐가 돌고 있죠. 한 선으로만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거리를 선으로만 알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낮은 곳은 그럼 안 봐? 높은 곳은 안 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선으로만 하면 안 되고, 여기 여러 개의 층이 필요한데 그걸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8채널짜리도 있고 16채널짜리, 32채널도 있고, 채널이 높아질수록 이 스캐너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 자율주행차다 이런 데 달려있는 게 32채널짜리 이런 것들이 돌고 있는 건데, 그거는 뭐 1억씩 하는 거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정확하긴 한데 여기는 몇 센치, 저기는 몇 미리, 이렇게 점으로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아주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데 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점이니까. 그런데 컴퓨터 CPU가 볼 때 저기까지 거리가 몇인지를 정확하게 거리로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CPU가 계산하기 굉장히 쉽다. 보통 차에 들어가는 건 아주 작은 CPU잖아요. 그런 경우에 데이터가 많으면 이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근데 데이터량이 점으로 줄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산하기 굉장히 쉬운 거죠. 자율주행차는 거의 다 라이다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온 회사가 있죠.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딱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이다를 가리켜서 멍청이들의 심부름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멍청이라는 게 그 제조사가 멍청이라는 게 아니라 CPU가 멍청하다고. 이 멍청한 CPU한테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거기 필요하다. 근데 똑똑한 CPU면 저런 심부름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고, 당연히 라이다는 필요 없어. 그거 공짜로 줘도 안 쓸 거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공짜로 줘도 우린 안 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정적으로 애플이 애플카에 라이다를 단다는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발표도 안 했고, 그렇다고 해서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회사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너무 미래를 보시는 거 아닌가? 이게 아이폰 12 프로인데요, 이 프로에 보면 이게 라이다 센서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거리 측정하는데 라이다만 한 게 없고 애플도 라이다를 이렇게 쓰니까 이거 박았으면 당연히 쓰겠네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겠죠.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이폰 12 프로가 나오면서 빨대 챌린지라고 해서, 야, 우리 라이다 센서 있어, 이거 가지고서 이 인물 사진 찍으면 빨대가 흐릿하게 안 나오고 제대로 나온다, 이러면서 그런 거 했던 거 혹시 아세요? 그런 거 했었는데, 이 프로를 가진 사람들이 그거 갖고 막 내 프로 좋아 이러고 있었는데, 노말 라이다 센서 없는 애도 보니까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다 센서랑 관계 없었던 거죠. 사실은 스테레오 카메라도 됐던 거지. 이 인간이 거리 측정하는 방식은 사실 두 가지가 있죠. 이 양 눈에 위상차는 뭐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 눈에서 보는 거랑 이쪽 눈에서 보는 거랑 그 배경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달라지잖아, 그치? 이게 이 똑똑한 뇌가 양쪽의 눈으로 봤을 때 다르네, 이러면 가까운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네,
라고 하면 멀리 있는 걸로 인식해요. 문제는 이게 가까우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멀어지면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양쪽 눈의 시각 차이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20m만 떨어져도 이 거리를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멀리 있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저 자동차가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지 뒤에 무슨 산이 있는지 이런 거, 산이 앞에 있고 차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전 사람이고 어느 정도 크기면 어느 정도 거리, 이걸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거, 이게 지능이죠. 그리고 이걸 대신해주는 게 인공지능 AI입니다. AI가 개발될수록 이런 것들을 별도 센서 없이 그냥 카메라 하나만 놓고도 거리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애플이 앞으로 만드는 자동차에 라이더를 이용할까?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라이더 센서를 굳이 이용하더라도 그 라이더 센서가 보조적인 역할로 거리를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용도지, 그걸 3D 스캐너 막 이렇게 돌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라이다를 정말 부득불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CPU 같은 경우에 인텔 쟁쟁하죠. AMD 쟁쟁합니다. 그런데도 애플이 지금 자체 CPU를 만들잖아요. M1 CPU 만들어서 뭐 세계적으로 막 와 대단하다 이런 얘기 듣는 애플이, 근데 라이다를 굳이 외주를 줘서 그 비싼 라이다를 사서 그걸 갖고 만든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라이다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해도 CPU 만드는 것보다 어렵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1000만원이야? 뭐하러 그거를 외부에다가 시켜요? 당연히 자기가 만들지. 인텔의 모비라이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다를 스스로 만든다고 합니다. 만약에 라이다를 쓴다면 자체 개발 안 할 리가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애플이 정확하게 발표한 건 아니에요. 애플에 있는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빌려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로이터의 인터뷰였는데 이 인터뷰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인터뷰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터 보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애플카가 빠르면 2024년에 자동차를 생산한다. 그리고 큰 발전의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고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2024년이면 한 3년쯤 남은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애플카가 나온다. 아니다, 애플카는 사실 자동차가 아니고 그냥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아니고 진짜 애플카가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자, 보면요, 이번 애플 전략의 중심이 새로운 모노셀 배터리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노셀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테슬라가 기존에 쓰던 18650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 사실 진짜 테슬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배터리입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렇게 잔뜩 놓고서 이거를 7000개 정도 놓고 자동차를 만든 거죠. 사실 그때 당시는 다 비웃었어요. 아니 이걸 자동차에 낀다고? 이거 뭐 무슨 미니카야? 야 이거 몇 개 낄 건데? 하하하 이랬죠. 7000개 낄 거야. 그러니까 막 배가 터졌습니다. 하하하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야 이거 7000개를 어떻게 껴? 배터리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야 어떻게, 내가 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했던 게 LG전자. LG에서 너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짜, 이러면서 걱정들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테슬라한테 저희 배터리 좀 써주세요 제발요, 이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테슬라는 이 원통형 배터리를 7000개 사용했죠.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보면 이 배터리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비잖아요. 이렇게 보여. 여기 빌 수밖에 없지, 원통이니까. 이 원통을 이렇게 비스듬히 장착하긴 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장착해도 어쨌든 여기 틈이 비잖아. 그리고 이게 다 통이잖아. 이 통은 사실 쓸데 없거든요. 통은 이게 그냥 이 배터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냥 통이에요. 말 그대로 통이야. 굉장히 많은 부분이 통과 이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문제 있지 않냐 라고 해서 요번에 만든다고 한 것은 그런 것들 다 없애고 우리 그냥 한꺼번에 그냥 통으로 배터리 디자인을 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작고 더 가볍고 같은 부피로 더 많은 전기를 충전할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효율이 극대화될 거고요. 차마다 맞춤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좀 더 비싸지겠죠. 애플이 원래 그런 회사잖아요. 좀 비싸도 최적으로 만드는 거, 그런 거 잘하는 회사. 그런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면 요즘 들어선 좀 걱정도 돼요. 사실 이런 배터리들이 셀의 안정성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불이 나도 옆에 있는 셀은 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일부 셀만 타고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격벽 구조로 제대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셀을 또 냉각시켜야 되는 문제가 요즘 많은데, 셀이 기본적으로 방수기 때문에 이걸 냉각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구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애플이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지만 배터리 기술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는 또 어떤 식으로 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로이터에선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애플이 자사 차량에 리튬철 인산,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LFP 배터리 다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저희가 테슬라 배터리데이 요거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그 배터리 방식이에요. 좀 저렴하고 이제는 거의 폐기될 것 같은 옛날식 배터리 방식.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보통 리튬이온을 사용하는 이유는 요 같은 부피, 같은 무게의 에너지를 많이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이점인데, 그래서 LFP 배터리는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과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또 있죠. 그러니까 화재 위험성이 극히 낮은 거.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분쟁 광물이어서 구하기 좀 힘든 콩고에서 나오는 이 코발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 점도 굉장한 강점이 되죠. 네, 어쨌든 애플이 이런저런 기술을 이용해서 배터리 가격을 급진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애플이 2019년에 프로젝트 타이탄,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인데 이 팀을 다시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소비자용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계획이 진전됐다, 이렇게 밝혔네요. 이분들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의 시작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팀이 만들어지고 1년이면 아무것도 충분히 진전되지 않아요. 디자인을 가다듬는데도 1년은 봐야 돼. 이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1년 동안에, 이게 뭐 핸드폰 만드는 회사라 그런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번갯불에 콩고 먹는 회사잖아요? 근데 테슬라도 창업하고 첫 번째 차 내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첫 번째 차 내놓는데 5년 걸렸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막 하다가 이 로터스라고 하는 수제 스포츠카 메이커 아시죠? 로터스는 가보면 그냥 뭐 다 손으로 합니다. 벨트가 없어요. 이 사람이 와서 요거 끼우고 저 사람이 와서 요거 끼우고 이런 식으로 해요. 도장도 도장 로봇이 없어. 그냥 도장 부스에서 사람이 이렇게 전체 다 칠합니다. 아니 어떻게 로봇 없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칠해야 경량화가 된다고. 페인트의 두께를 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장인이 칠해야 된다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냥 못한 것 같아. 아무튼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붙이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터스에다가 파워트레인 그거 너네 엔진을 붙이지 말고, 뭐 거기다가 연료통 붙이지 말고 그 자리에다 모터하고 배터리 좀 넣어줘, 이거 해줄 수 있지? 로터스가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지 않게 전기차를 만들게 됐는데 그거 하는데도 5년 걸렸어요. 제조차인데 5년이고, 그리고 첫 번째로 만든 차는 모델 S, 모델 S를 판매 개시하는 데까지는 9년 걸렸어요. 아니 그 번개불에 콩고 먹는다는 테슬라가 9년 걸리는데 1년 만에? 이건 너무했죠. 여기 보면 애플의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이걸 보면 처음으로 아이폰을 만났을 때 같은 느낌이 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들까? 과연? 그만큼 혁신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소스가 누군지 몰라도 아이폰에 대해서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죠. 애플 직원인데도 아이폰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배터리 같은 그런 단순한 게 아니죠. 아이폰은 이거는 전 세계 인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잖아. 그리고 없던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도 아니었어요. 이게 되면서 이제 네트워크가 시작된 거죠. 배터리는 이거에 비하면 그냥 뭐 일론 머스크 같이 이런 몇몇 공돌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와 신기하다 이런 부품인 거지, 이 배터리랑 어떻게 아이폰을 갖다 붙여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네, 이건 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 시점도 2024년 늦으면 2025년에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애매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프리먼트 공장을 거의 공짜로 얻다시피 했거든요. 토요타가 그때 리콜이다 뭐다 하면서 막 얻어맞으면서 스미마생 하면서 공장을 살 수 있는 돈을 테슬라한테 줬어요. 그냥 테슬라는 그 돈을 가지고서 그 공장을 샀습니다. 사실상 공짜예요. 애플은 반면에 자동차 공장을 지어본 적도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동차를 그냥 뚝딱 만든다는 건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애플이 테슬라를 사면 된다? 모든 게 한 큐에 끝나네. 그 방법은 생각 못했네.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애플에서 차를 만든다 이런 계획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6년 전 2014년에 시작됐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해서 자동차 관련 부서 이름이 유출 비슷하게 됐고 애플은 그거를 굳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책임자가 이 덕필드예요. 근데 아무튼 그 애플카를 만든다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3년 지나니까 애플이 갑자기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당국 여기다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시험하겠다면서 이 공도 주행 허가를 받았어요. 애플이 왜 갑자기 이러지? 이러면서 다시 하는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희망퇴직 뭐 이런 걸 하면서 테슬라로 갔어요. 테슬라에서 몇 년 있다가 2018년에 다시 타이탄 프로젝트
프로젝트 총책임자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총책임자가 이 덕필드예요. 이 정도면 스파이 아닌가? 산업 스파이 수준이에요. 여튼 돌아와서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었네.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갑자기 직원 200명을 잘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해고하더니 갑자기 또 이번엔 애플카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해고하고 다시 팀을 꾸려서 다시 차를 만든다.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애플이 전기차 사업에 참전한다. 이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때 청소기, 드라이어 만들던 다이슨, 전기 모터의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전기차도 만들겠다 해서 특허도 내고 디자인도 나오고 뭐 현대모비스에도 찾아오고 이거 진지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아무 실적 없이 그냥 포기하기도 했죠. 자동차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애플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대 회사가 돈의 힘을 갖고 있다면 못할 건 없겠죠. 요즘 테슬라 독주 분위기가 조금 지루하던 참이었거든요. 경쟁은 언제나 좋은 거니까 애플도 힘내서 함께 좋은 자동차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플카 나와도 그거 경쟁력 없어요. 왜냐면 앞유리 같은 거 깨지면 1,500만원 내고 리퍼하세요 이럴 겁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 애플케어 가입하시고요. 영어 공부 잘 하시고요.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